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전반기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엔 다비드 라야입니다. 지난 시즌 20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아스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라야,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면서 아스날의 주전 골키퍼로 자리를 꿰찼고 아스날 보드지는 480억 완전 영입으로 이에 보답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의 알리송, 토트넘의 비카리오 등 좋은 골키퍼들의 부상과 첼시의 산체스, 맨유의 오나나 같은 골키퍼들이 가끔씩 대형 실수를 치는 바람에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가 리그 내 최고의 골키퍼로 올라섰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쿠쿠렐라입니다. 올 시즌 폴람의 안토니 로빈슨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쿠쿠렐라와 백중짓의 모습, 하나의 선수를 택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가 만약 팀에서 빠진다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쿠쿠렐라에게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첼시에서 현재 쿠쿠렐라가 빠지면 팀 전체 밸런스가 박살나서 수비 라인 뿐만 아니라 공격진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격력 자체는 좋지 않지만 대인 수비가 좋고 포지션상 풀백이지만 빈 곳이 생기면 뛰어난 활동량으로 채워주며 패스 선택지까지 안정적입니다. 이런 장점을 현 첼시 감독 마레스카가 아주 잘 쓰고 있다는 것인데, 현 왼쪽 풀백 중에서는 리그 내에서 팀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됩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올라 아이나입니다. EPL 우측 풀백은 사실 뽑힐만한 선수가 뚜렷하게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벤 화이트도 거론할 수 있지만 12월 들어서 재계약 기간이 가까워지자 폼이 뛰어오른 리버풀의 아놀드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기 들쑥날쑥한 경기력 때문에 다른 선수가 주목을 받았죠. 바로 리그 4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올라 아이나입니다. 첼시 아카데미 출신의 이 28살 풀백은 맨유전, 첼시전, 리버풀전에서 돋보이는 수비력으로 팀을 최소 실점 3위로 이끌었고, 더불어 24골밖에 안 되는 노팅엄 총 득점 중 2골을 넣어 공격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첼시 출신인 이 선수가 첼시전에서 지난 시즌엔 마두에케, 올 시즌엔 산초까지 지원하며 확실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반다이크입니다. 7년 전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에서 반다이크를 1144억에 사들였습니다. 이는 역대 수비수 이적료 1위였죠. 다들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게 다 맨유 때문이다 라며 이적시장 거품론까지 거론했을 정도. 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서 반다이크를 영입하기 전 상위 5개의 구단 중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었습니다. 반다이크 영입 효과는 탁월함을 넘어서 이적료 1144억이 헐값이 되었습니다. 영입 후 8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비수가 되었고, 2024-2025 시즌 그는 33살임에도 리그를 넘어 유럽 전체 수비수 중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전반기 아스날에 이어서 최소 실점 2위에 오르게 한 공로는 그에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앞서 얘기한 리버풀보다 최소 실점이 더 적은 팀이 바로 아스날입니다. 이 아스날에서 센터백을 맡고 있는 마갈량시도 뛰어나지만 EPL에서 반다이크를 이을 차세대 간판 센터백으로 살리바를 떠오를 정도로 올 시즌 전반기 살리바의 활약은 뛰어났습니다. 전진성, 침착함, 볼 컨트롤까지 수비 최전선에서 라인을 지휘하는 수비수로 아스날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공격엔 부카요 사카, 수비엔 살리바가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마갈량니스 리버풀의 코나테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3명의 수비수는 호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엔 흐라벤 베르흐입니다. 리버풀 중원의 본체가 되어버린 흐라벤, 지난 시즌 클롭 감독 아래에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변모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싹은 보였지만 새 감독 슬롯이 흐라벤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임무를 부여하면서 완전히 리그 탑 선수가 되었죠.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평가를 전반기에 이미 할 수 없겠지만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이 중원이 없다시피 한 전술을 구사하다 올 시즌 흐라벤, 소보슬라이의 활용법을 찾아낸 것만으로도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비뉴 이후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로 수비로 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흐라벤을 팔아야 하나, 더 지켜봐야 하나, 팬들의 갑론을박이 있던 시절이 있던 것에 비하면 이젠 팀에서 없어서 안 될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도 고작 22살이죠.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카이세도입니다. 사실상 첼시의 본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체 불가급 선수가 되어버린 카이세도. 맨시티에 로드리가 있다면 첼시 중원엔 카이세도가 있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넓은 커버 범위, 1차 빌드업, 예리한 롱패스, 깔끔한 길목 차단과 압박까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일꾼입니다. 흐라벤과 누가 더 뛰어나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호각지세로 중원을 지배 중이죠. 카이세도의 이적료는 2천억으로 EPL 역대 최고 이적료지만 그 값을 올 시즌 톡톡히 해내고 있고 만 23세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볼 쟁탈전에서 비록 자신이 뺏지 못해도 그의 수비 행동으로 결국 볼 소유권을 찾아오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독특하게 패스폼을 보면 분명 이상한데 동료 발밑으로 정교하게 전달되기도 했죠. 아슬아슬한 컨트롤, 아슬아슬한 패스로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넘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콜 파머입니다.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가 홀로 팀을 이끌며 강등권 탈출에 힘을 쓰고 있어 돋보이긴 하지만 올 시즌 공격형 미드필더 1대장이라고 하면 콜 파머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에서의 두 번째 시즌 역시 전반기부터 몰아쳐서 그의 센세이션했던 첫 시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죠. 22살 파머의 창의력과 마무리 능력은 동나이대에서 볼 수 없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어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타이틀이 부족함이 없다 봐도 될 정도. 2024년 3월 몸값 840억에서 현 12월 그는 2천억 가치를 돌파했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 단연 세계 최고 몸값입니다. 첼시에서 51경기를 뛴 그는 5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1년 만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2023년 그를 700억에 데려온 첼시의 판단은 최고의 선택이 된 셈이었죠. 왼쪽 윙어에는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올 시즌 좌측 윙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한 선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반기 초반 엄청난 몰아치기로 5라운드만에 공격 포인트 6개를 돌파하며 매서운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비록 전반기 중반을 거치며 봄이 주춤했던 그는 12월 들어서며 가짜 9번역으로 누네스를 벤치로 밀어버린 뒤 다시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디아스가 톱으로 올라가고 나서 최근 10경기에서 왼쪽 윙으로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한 학포는 클롭 감독 아래에서 윙어처럼 플레이하는 미드필더 메잘라에서 변신해 확실한 윙어로 부활했다고 평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기 학포가 출전 경기에서 절반에 가깝게 교체로 등장했다는 점이 전반기 베스트에는 부합하기엔 어려웠습니다. 루이스 디아스의 현 역할은 톱이지만 주 포지션인 좌측으로 나올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상황. 후반 디오고 조타가 교체 출전을 하면 디아스가 윙으로 다시 포지션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또 학포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자유롭게 스위칭하는 모습도 호흡이 꽤나 잘 맞는 편. 두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 디아스는 예전보다 한 단계 더 축구 지능이 발전했습니다. 좌측으로만 뛰었을 땐 본인 테크닉으로 무리한 드리블로 실수를 했던 반면 이젠 톱으로 뛰면서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장착하게 되었고 압박을 간결하게 풀어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구력 자체가 올라간 디아스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왼쪽 윙은 무주 공산에 가까운 반면 오른쪽은 부카요 사카, 은베모가 리그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들보다 돋보이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미 공격 포인트 30개를 달성했고 10클럽까지 가입했습니다. 사실상 살라는 리그 MVP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 지난 시즌 전반기에 살라는 9개의 도움을 쌓았는데 32살인 시점에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파괴력으로 따지면 2021-2022 시즌 전반기 때 아무도 못 막던 시절을 꺼내와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그때 역시 10-10이 가능했지만 누네스가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죠. 웃긴 건 누네스 본인은 2024년 1월 팀 내 최초 시즌 10-10을 살라보다 먼저 찍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살라는 리그 4시즌 연속 10-10클럽 가입에 성공했고 올 시즌 전반기 총 30골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EPL 역사상 한 선수가 전반기 기록한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알렉산더 이삭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원톱 스트라이커는 엘링 홀란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봤지만 올 시즌 전반기 맨시티의 몰락과 함께 홀란드의 득점은 매우 차갑도록 씻고 있습니다. 그 사이 뉴캐슬의 이삭이 12월 한 달에만 무려 리그 5경기에서 7골과 2도움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리그 득점 4위권에 안착했습니다.
14라운드부터 리그 12위까지 떨어졌던 팀 순위도 리그 5위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0골 고지를 넘으며 리그 대표 스트라이커로 올라선 이삭은 올 시즌 더 빠른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며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1999년생으로 만 25세의 이삭은 올 시즌 토트넘전 1골, 첼시전 2골, 아스날전 1골, 리버풀전 1골 1도움으로 강팀과 약팀 가릴 것 없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질라탄이라고 불리는 이 스웨덴 공격수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